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당에서 지금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퇴론이 재부상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측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건 정진상 한 사람인데 정진상의 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진상마저 변심하면 이재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만 남았다. 등 돌린 측근들에게 코너에 몰린 이재명. 이재명이 또 코너에 몰렸습니다.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당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화영이 변심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 도는 가운데 남은 키맨인 정진상의 동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언제든 정진상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7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서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이화영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한 셈인데요. 이재명은 7월 19일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맞대응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화영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권위원장인 주철현과 법률위원장인 김승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화영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사실 확인 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지금 검찰에 이화영에 대한 압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는데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를 보니 검찰이 압박과 회유를 하는 등 명백한 탄압을 했다면서 제가 이화영과 친분은 없어서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는 게 한두 건이냐,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깜방에 가 있고 수사를 받다 보면 입이 열리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그게 어떻게 검찰의 압박입니까? 그럼 검찰이 할 일이 저자들 얘기대로 원래 생각하던 얘기 하시던 거가 생각하시던 거 맞죠? 존중해 드릴게요. 이게 검찰이 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진심인지 물어보고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이 맞질 않는데 진술이 맞지 않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는 다 얘기가 똑같은데 혼자 다르니까 핀치에 몰렸다가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건데 저게 어떻게 검찰의 압박입니까? 결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화영의 변심 정황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검찰 탄압이다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앞서 변심한 유동규 그리고 김성태와 달리 정치인 최측근으로서의 첫 진술 번복 사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화영은 7월 2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공개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라는데요. 신문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폭탄 발언을 한다면 사안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화영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지, 나아가 유동규처럼 이재명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남은 키맨이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 중에서도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과 정진상은 모든 정무적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정치적 깐부 사이라는 게 여권 내에 공통된 시각입니다. 만약 최측근인 정진상이 변심한다면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에 정진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야권 내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진상이 이재명을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내에서도 개파를 막론하고 정진상이 이재명을 만나고자 한 배경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는데요.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에 정진상이 진실을 지금까지 숨겼다가 지금 타이밍에서 입장을 번복한다면 이재명에게 타격이 왜 없겠는가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에 의해서 사퇴론까지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앞서 비명계 인사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사퇴론을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로 총의를 모은 지 하루 만에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졌다면서 당 대표가 소방수 대신 방화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화영마저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이재명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지 않겠는가 라면서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 그리고 이화영이 얘기하는 것들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밝혀진다면 아마 이재명 피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졌죠. 7월 29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회기가 없는, 임시국회가 없는 시점에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체포동의안 전국 대처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결의에는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포기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론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의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만은 문제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사이 그 국회 회기가 없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재명이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두관이도 우리가 31명이서 불체포 특권을 먼저 선언하고 당 차원에서 결의도 했는데 체포동의안에서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겠냐, 함부로 가결시키진 못할 것이라면서 결국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고 법률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이제 사퇴하라라는 당내 내부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왔고요. 또 불체포 특권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동하고 싶어도 그냥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제 이재명 주변 사람들한테 잘했어야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죠. 자기 가족은 그래도 보호해달라 했었는데 나는 버리는 돌이라도 가족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그 부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본인이 치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버린 대가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장납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재명 국립호텔 들어가는 날
우리 모두 축제를 벌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당연한 일인데 이게 기뻐 축제를 벌여야 할 일이라니 이것도 참 씁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